문서 한남동 빌라 계약서를 찢어버린 그날, 시어머니가 발을 구르며 울부짖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도 나의 표정은 한결같았다. 모든 건 가정법원 앞 그 3분에서 시작됐다. 이혼 확인서의 종이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있을 때 그들 세 사람이 내 앞을 완벽히 가로막았다. 이제야 정신 차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가시가 돋아있었다. 그녀는 내 손에 쥔 흰색 종이를 쳐다보는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다. 7년간 시댁에서 착한 며느리 격하를 해온 나에게 이혼이 결국엔 실패로 규정되는 건 당연한 거였다. 전 남편 김민주는 시어머니 뒤에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안경 뒤의 눈은 평소처럼 자신만만했다.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스커트 차림에 한 손에는 브로셔를 꼭 쥐고 있었다. 한남동 최고급 빌라 프로젝트. 나는 그 사진을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수없이 본 적이 있다. 언니, 이 집 정말 멋지잖아요. 여자는 브로셔를 살랑거리며 내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끄트에는 도발이 섞여 있었다. 민준 오빠가 내 생일 선물로 사준다고 해요. 우리 앞으로 평생 살 거예요. 김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내게 돌아보았다. 5억 원. 그 정도면 너한테는 과분한 위자료다. 앞으로 혼자 살다가 곤란해지면 연락하지 마.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의 말은 마치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들렸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런 고급 주택은 성공한 남자와 그 여자에게만 어울려. 너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만 맡겨둔 여자는 평생 이런 곳 발을 들일 자격도 없어. 그녀는 브로셔를 바닥에 내던졌다. 종이가 부드럽게 펼쳐지며 빛나는 창문과 넓은 정원이 보였다. 나는 그 브로셔를 주저하지 않고 주었다. 손가락이 종이 위에 대지 주소를 스쳤을 때 심장이 살짝 뛰었다. 용산구 청파동 3길띠 주소는 아버지가 7년 전 결혼 선물로 준 토지의 주소와 완벽히 일치했다. 아버지는 당시 어쩌다가 사놓은 대지라 너의 이름으로 등기해 둘게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토지 사용권 증서를 안전한 금고에 넣어둔 채 김민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잘 가요, 언니.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세 사람이 함께 돌아서며 걸어갔다.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며 내게 혀를 차렸다. 그들의 발자국이 먼지를 일으켰지만 나는 그냥 서 있었다. 손에 쥔 이혼 확인서를 접었다. 5억 원의 위자료? 김민준이 자랑하는 성공. 그 모든 건 아버지가 뒤에서 조용히 지원해줬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김민준의 회사에 투자했고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도 그가 매입해준 것이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무시하며 나의 재산까지 차지하려고 했었다. 나는 브로셔를 가방에 넣고 휴대폰을 꺼냈다. 부동산 등기소 앱을 실행했고 청파동 3기를 입력했다. 화면에 뜬 소유주 명단에 지수진 나의 이름이 확실히 적혀 있었다. 85평 대지의 전체 사용권이 나에게 있다. 그들이 사려는 빌라는 정확히는 내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다. 가습기 살균제보다 독한 위선이 혀끝을 타고 올랐다. 나는 표정을 고쳐 쓰고 가방을 메고 길을 걸었다. 법원 앞 카페가 보였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야 했다. 7년간의 침묵은 오늘 끝난다. 문서 카페 도어가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살짝 불렀다. 내가 앉은 자리는 창가였고 가로막은 건물 사이로 가정법원의 지붕이 보였다. 바리스타가 아메리카노를 내놓았을 때 나는 이미 태블릿을 켰다. 검색창에 청파동 3길 빌라 프로젝트를 입력했다. 화면에 떠난 건 아버지의 건설사 금성엔터프라이즈의 공식 홈페이지였다. 프로젝트명은 청파 더 레지던스 브로슈어에 적힌 이름과 똑같았다. 시공 시작일은 작년 3월, 입주 예정일은 다음 달.
아버지가 나에게 최근 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절대 이 토지가 연결될 줄 몰랐다. 전화번호를 누르자 3번 만에 통화가 연결됐다. 이수진 씨, 안녕하세요. 법무팀 이종혁입니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이 팀장은 아버지가 20년째 믿고 쓰는 법률인이었다. 이 팀장, 청파동 3길에 있는 더 레지던스 프로젝트 아시죠? 그 대지의 토지 사용권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살짝 마시며 말했다. 커피의 쓴맛이 혀끝을 지나가는 건 그들의 위선보다 덜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등기소로부터 변경사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 팀장의 말은 나의 결심을 강화했다. 문제는 건설사가 토지 사용권자인 당신의 동의 없이 해당 빌라를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부동산거래법 위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전화한 이유입니다. 나는 브로슈어의 사진을 태블릿으로 촬영해 이 팀장에게 보냈다. 김민준, 제 전 남편이 이 빌라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그들은 제가 토지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팀장이 잠시 침묵했다. 그럼 당신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즉시 매매를 중단시킬지 아니면 먼저 공문을 발송해 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금성엔터프라이즈 부동산 매매팀과 김민준에게 동시에 토지 사용권자 미동의 시 매매계약 무효라는 내용을 명시하세요. 그리고 김민준이 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문서를 모두 추적해 주십시오.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제 서명 없이 나왔다면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은 오늘 오후 2시까지 발송하겠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JTBC의 박 기자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제가 미리 연락해서 협의했는데 그분들이 모델하우스에서 현장 취재를 하실 예정입니다. 나는 작년 아버지의 기업 행사에서 박 기자를 알게 됐었다. 그녀는 여성권익 관련 보도로 유명했고 언제나 진실을 파헤치는 결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팀장이 연락처를 보내왔다. 나는 즉시 문자를 보냈다. 박 기자님, 청파 더 레지던스 모델하우스. 내일 오후 2시쯤 만나시겠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분 뒤 확인이라는 답장이 왔다. 태블릿이 다시 울렸다. 가족단체 카톡방에서 알림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소책자 사진을 올렸다. 민준이 우리 진짜 며느리에게 선물하는 집. 다음 주면 계약 끝나고 인테리어 준비할 거예요. 친척들이 축하합니다. 정말 멋지네요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나는 카톡방을 나갔다. 7년간 이 방에서 시어머니의 비판과 친척들의 시선을 견디며 살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다. 일반 커피를 마시고 계산을 했다. 신용카드 결제할 때 지갑 속에 들어있는 토지 사용권 증서 사본을 살짝 보았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다. 수진아, 언제나 내 편이야. 카페 밖으로 나갔을 때 햇살이 눈에 부셨다. 나는 김민준의 회사 주소를 검색했다. 그의 성공을 만든 아버지의 투자금, 그리고 그가 몰래 빼돌린 회사 자금 뒤 모든 걸 증명할 자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다음 목표는 김민준의 회사 재무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김민준의 회사 민준기업은 강남대로에 위치한 고층 건물 15층에 있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 나는 고등학교 동창 이하은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똑같은 안경테를 쓰고 있지만 당시의 수줍은 모습보다 지금은 직장인의 단정함이 돋보였다. 재무팀 과장 그녀의 SNS 소개글을 읽으며 나는 숨을 고르고 했다. 건물 현관에 도착했을 때 이하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 티셔츠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으며 보는 순간 나에게 살짝 웃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이렇게 만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긴장했다.
우리는 10년 만에 만난 것이었다. 아래 카페 좀 갈까? 나는 그녀의 어색함을 알았다. 민준기업에서 재무과장인 그녀가 전 사장님의 전 아내와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은 일이었다. 카페 안쪽 자리에 앉아 주문을 끝낸 뒤 이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 오빠, 이혼하셨다고 들었어.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함부로 얘기했어. 그녀는 일회용 컵을 꼭 쥐고 있었다. 오늘 왜 이곳에? 나는 김민준의 회사 재무 상태를 알고 싶어. 나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휴대용 기기를 앞으로 밀어냈고 김민준이 새 여자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과 보석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것들은 모두 회사 계좌로 결제했어. 너도 알잖아. 그의 회사는 지난해부터 적자 상태였잖아. 이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진아,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오빠가 직접 지시하면 나는 너에게 문제를 던지는 게 아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등학교 때 너의 아버지가 병원비 때문에 어려웠을 땐 나의 아버지가 도와줬잖아. 지금 나는 김민준이 아버지의 투자금을 함부로 쓰고 심지어 부도덕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너의 정보가 필요해. 하지만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게. 그녀가 잠시 침묵했다. 커피숍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결국 이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매분기 재무보고서를 조작해. 아버지가 투자해준 20억 원은 회사 운영비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옮겼어. 지난달엔 새 여자친구의 집 전세금 10억 원도 회사 돈으로 냈어.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USB를 연결한 뒤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이건 조작된 재무보고서 원본과 실제 계좌 거래 내역이야. 그리고 이건 은행과의 비정상적인 대출 계약서. 오빠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았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나는 이하은에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이걸 알고 있나? 알고도 모르는 척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오빠가 성공한 자라는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아. 심지어 지난해 오빠가 빚을 지고 갈 곳이 없을 때 시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담보로 잡아줬어. 그래서 오빠는 더욱 방심했어. 파일 전송이 끝났다. 나는 USB를 안전한 가방 속에 넣었다. 고마워, 하은. 이 정보로 나는 김민준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됐어. 그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진아, 잘 되길 바란다. 너는 결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값지잖아.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 미소를 지샀다. 카페에서 나온 뒤 나는 이 조장에게 전화했다. 재무 증거를 확보했어. 조작된 보고서, 계좌 거래 내역, 비정상 대출 계약서 모두 있음. 이제 고소장을 작성해도 돼.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내일 접수하겠습니다. 이 조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느껴졌다. 또한 금성엔터프라이즈 매매팀에서 공문을 받았다는 통보가 왔어. 김민준이 매우 화가 난다고 하네. 나는 웃었다. 그럼 좋아. 그는 이제부터 겁을 먹기 시작할 거야. 핸드폰을 끄고 지하철을 타는 순간 JTBC 박 기자의 문자가 왔다. 내일 모델하우스에서 만나요. 취재팀도 함께 갈게. 나는 확인이라고 답장했다. 다음 날 그들의 속셔운 꿈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침 11시 청파동 더 레지던스 모델하우스 앞에 도착했다.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겨우 먹고 온 건 오늘 하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가방 안에는 증거 파일이 담긴 태블릿, 토지 사용권 증서 사본, 그리고 이하은이 준 USB가 꼭 안겨 있었다. 나는 검은색 맨투맨의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렀다.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필요할 땐 단단히 맞설 수 있는 모습. 모델하우스 로비는 화려했다. 금색 장식과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3명의 매매 직원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수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 기자는 카메라맨 2명과 함께 왔었고 베이지색 재킷에 노트북을 안고 있었다. 우리는 눈인사를 주고 로비 구석으로 갔다. 증거 모두 챙겼어요. 박 기자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맞아 있었고 노트북 페이지에는 청파 더 레지던스 토지 권리 문제라고 적혀 있었다. 어제 통화할 때 말한 대로 토지 사용권자 미동의 매매와 김민준의 부정 거래를 동시에 다룰 거예요. 나는 태블릿을 열었다. 토지 등기부 등본, 아버지의 건설사 계약서, 김민준의 회사 계좌 거래 내역을 차례로 보여줬다. 김민준은 이 토지가 제 명의인 줄 모릅니다. 그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들은 단순히 성공한 남자의 자격으로 집을 사는 줄 알고 있어. 카메라맨이 모델하우스 내부를 촬영하고 있었다. 박 기자는 손가락으로 거래 내역을 가리켰다. 이 10억 원은 새 여자친구의 전세금이죠? 회사 돈으로 결제한 게 확실하나요? 재무팀 과장이 직접 제공한 계좌 기록이 있어요. 나는 USB를 연결했다. 이 파일에는 김민준이 매분기 재무보고서를 조작한 원본도 포함되어 아버지가 투자한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증거도 있습니다. 박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할 일은 2가지. 첫째, 모델하우스에서 김민준이 계약하는 모습을 촬영. 둘째, 당신이 토지 소유주임을 선언하는 순간을 담기. 그때 이 증거들을 함께 공개하면 사회적 압박도 커지고 법적 우위도 확보할 수 있어. 말을 하던 중 로비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와 새며느리, 그리고 김민준이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 차림이었고 새 여자는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김민준의 팔짱을 끌고 있었다. 그들은 매매 직원에게 인사하며 웃고 있었다. 저기. 카메라맨이 살짝 속삭였다. 박 기자는 즉시 노트북을 닫고 잠시 갈게라고 말하며 카메라맨과 함께 모델하우스 안쪽으로 갔다. 나는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가장 가까운 좌석에 앉았다. 어디서 아는 사람인가? 시어머니가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김민준과 새 여자도 나를 돌아보았다. 새 여자의 표정은 놀라움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 왜 왔어? 5억 원으로 뭘 사려고 그러는 거야? 김민준이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화가 나는 모습이 보였다. 매매팀에 공문 보낸 거도 너였지? 장난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왔어. 이 집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요? 새 여자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언니, 이 집은 68억 원이에요. 문서, 당신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밀었다. 꺼져.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경찰 불러. 그녀의 손이 차갑고 힘셌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박 기자가 모델하우스 창문 너머에서 나에게 살짝 눈짓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 잠깐만요. 매매팀장이 달려왔다. 그는 김민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사장님, 지금 계약 준비가 끝났어요. 하지만 토지 사용권 관련해서 또 문의가 왔어. 김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나는 일어섰다. 저는 이제 갈게요. 그들은 나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나는 박 기자에게 경례를 하고 모델하우스 밖으로 나갔다. 문을 닫는 순간 이조장의 전화가 왔다. 수진 씨, 부동산 거래 신고서 무단 도용 증거를 확보했어요. 김민준이 제 서명을 위조했어. 고마워요, 이조장. 나는 길을 걸었다. 고 소장은 오늘 접수해 주세요. 전화를 끈 뒤 박 기자의 문자가 왔다. 내일 오후 2시 계약이라고 김민준이 매매팀에 말했어. 준비해. 나는 잘겠습니다라고 답장했다. 이제 모든 건 세팅이 끝났다. 집에 돌아온 건 오후 4시였다. 나는 가방을 떨어뜨리고 금고를 열었다.
토지 사용권 증서 원본을 꺼냈을 때 아버지의 손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수진아, 너의 가치는 아무도 평가할 수 없다. 7년 동안 이 말을 잊고 김민준의 뒤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 증서처럼 단단히 세워야 했다. 노트북을 켰다. 이 조장이 보낸 고소장 초안을 열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무단 도용 서명 위조 사기 3가지 혐의가 적혀 있었다. 증거 목록에는 위조된 서류 사본, 은행 거래 기록, 이하은의 증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서명란에 디수진을 썼고 스캔해서 이 조장에게 보냈다.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카톡을 보냈었다. 사진은 김민준과 새 여자가 모델하우스 베란다에서 찍은 건이었다. 시어머니의 글은 내일 계약 끝나면 축하 파티 할 거야. 넌 안 와도 되었다. 뒤에는 새 여자가 단독으로 올린 글이 있었는데 내일부터 나의 집 꽃이 피는 집 샵사인 한남동 빌라 샵사인 사랑스러운 오빠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박 기자에게 보냈다. 이런 내용도 방송에 넣어도 될까요? 5분 뒤 답장이 왔다. 완벽해요. 이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예요. 내일 카메라팀은 모델하우스 안쪽에 숨겨서 촬영할 거고 당신은 전화를 걸기만 하면 돼. 문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배달원이 아버지가 보내준 택배를 가져왔다. 상자 안에는 법원 출석용 정장과 새 운동화가 있었다. 부착된 메모에는 수진아, 옷은 잘 맞을 거야. 아버지는 믿고 기다릴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다. 이제는 눈물보다 행동이 중요했다. 저녁 7시 이 조장이 전화했다.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어요. 검찰관님께서 증거가 명확하다고 말씀하셨어. 김민준은 이틀 안에 소환될 거예요. 그의 회사 대출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는 물었다. 이 조장이 말했듯이 김민준은 회사 자산을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았었다. 은행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김민준의 부정 거래 사실을 알렸고 대출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측에서 내일 답변을 줄 거라고 했어. 이 조장의 말은 나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저녁을 먹으며 김민준의 소셜미디어를 봤다. 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과 함께 회사 로고 사진을 올렸다. 댓글에는 사업 파트너들이 축하 메시지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의 회사가 건강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10시가 됐다. 나는 다음 날 할 일을 메모장에 적었다. 1시 30분, 모형 주택 인근 카페에서 박 기자와 최종 확인. 1시 50분, 토지 등기 부등본, 고소장 접수 증명서 준비. 2시 정각, 김민준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전화 걸기. 모든 시간이 정확히 설정되어 있었다. 잠들기 전 이하은이 문자를 보냈다. 오빠가 회사에 야근 중이야. 거래팀과 계속 통화하고 있어? 걱정되는데? 수진아, 잘 되길 바란다. 나는 고마워. 너도 걱정 말라고 답장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7년간의 기억이 스쳐갔다. 시어머니의 험한 말, 김민준의 무관심, 친척들의 시선, 이 모든 게 내일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 그들의 얼굴에 나타날 놀라운 표정이었다. 이제 기다릴 건 단지 아침뿐이다. 아침 8시의 햇살이 발코니를 가득 채웠을 때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아버지가 보내준 정장을 입었다. 검은색 점프슈트에 가벼운 자켓을 걸치고 단정한 구두를 신었다. 거울 속에 나는 7년간의 착한 며느리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눈빛은 차갑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간 채 승리의 준비가 끝난 모습이었다. 가방을 다시 확인했다. 토지 사용권 증서 원본, 고소장 접수 증명서, USB, 충전기가 꼭 안겨 있었다. 휴대폰 배터리는 100%였고 박 기자와의 연락망도 설정해 놨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우유와 빵으로 끝냈고 10시에 집을 나섰다. 지하철 대신 택시를 불렀다. 오늘은 시간을 아끼는 게 중요했다. 모델하우스 인근 카페에 도착한 건 1시 20분이었다. 박 기자와 카메라팀이 이미 부석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촬영 장비와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수진 씨, 잘 왔어요. 박 기자는 내게 손짓했다. 카메라 2대를 준비했어? 하나는 계약 테이블 앞, 다른 하나는 로비에 숨겼어. 모두 무선으로 연결되니 당신의 전화 소리도 잘 담길 거예요. 은행 쪽 소식은 없어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이 팀장이 말했던 대출 취소 소식이 걱정됐다. 이 팀장님 방금 연락했어요. 카메라팀의 리더가 말했다. 은행에서 김민준에게 대출 취소 통지문을 보냈어. 그런데 김민준이 조류라고 하며 은행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나는 웃었다. 그럼 더 좋아? 그의 패닉이 오늘 최고의 연기가 될 거다. 박 기자는 노트북을 앞으로 밀었다. 김민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좀 봐요. 이하은 씨가 새로 보내줬어. 화면에 뜬 거래 내역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김민준은 새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 3개, 주얼리 세트 2벌을 사줬고 제주도 프라이빗 비행기 이용료도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는 A 회사에 5억 원을 빌린 뒤 이 돈도 개인 계좌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 A 회사는 불법 사채업체로 유명해요. 박 기자가 설명했다. 김민준이 회사 재무가 어려워 사채를 탔나 봐. 이걸 공개하면 그의 사업 파트너들도 떠나갈 거예요. 1시 40분, 모델하우스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카페 창문을 통해 김민준의 차가 보였다. 검은색 벤츠가 주차장에 멈추고 시어머니와 새 여자가 먼저 내려왔다. 새 여자는 금색 주얼리를 걸고 있으며 손에는 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그것도 회사 돈으로 산 명품이었다. 시간 됐어요. 카메라팀이 장비를 정리했다. 우리 먼저 들어갈게. 당신은 1시 55분쯤 모델하우스 뒤쪽에 있어요. 전화 연결 신호를 주면 그때 걸어주세요. 나는 카페에서 결제를 하고 모델하우스 뒤쪽으로 갔다. 벽 뒤에 숨어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하은이 문자를 보냈다. 오빠가 회사 직원에게 오늘 계약 끝나면 보너스 줄게라고 말했어.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1시 55분 박 기자의 신호가 왔다. 준비라는 단어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휴대폰을 들었다. 모델하우스 안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계약서 빨리 처리해. 나중에 파티 시간이 있어? 매매팀장의 응답이 이어졌다. 네, 사장님. 이쪽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김민준이 준비한 번호를 누르고 확성기 모드로 바꿨다. 전화음이 3번 울렸다. 그때 매매팀장이 놀란 목소리로 받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는 목소리를 단단히 하고 말했다. 김 팀장, 안녕하세요. 청파동 3길 85평 대지의 토지 사용권자 이수진이라고 해요. 그곳에 세워진 더 레지던스 102동. 지금 계약하는 건 못 팝니다. 전화 통화음이 모델하우스 안으로 퍼지는 순간 온장이 고요해졌다. 나는 벽 너머에서 김민준의 경악한 소리가 들렸다. 누가? 이수진. 너 뭐 하고 있냐?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나는 확성기 볼륨을 살짝 높였다. 청파동 3길의 토지 사용권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금성엔터프라이즈와의 토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해당 지상 건물의 매매는 제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거짓말. 너 어디서 그런 돈으로 토지를 샀어?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이 여자가 미쳤어. 경찰 불러. 경찰을 불러도 좋아요.
나는 카카오톡으로 토지 등기 부등본을 김 팀장에게 보냈다. 금방 팀장님 폰에 온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소유주 명단과 토지 면적, 등기 날짜까지 모두 명확해요. 7년 전 결혼 선물이었어요. 당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 땅 위에서 꿈을 꾸고 있었죠. 모델하우스 안에서 흐름이 뒤바뀌었다. 다른 손님들의 속삭임 소리와 카메라가 작동하는 미세한 소리가 섞여 들었다. 김 팀장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계약은 즉시 중단해야 해요. 법적 책임이. 아니, 이건 오류야. 김민준이 소리쳤다. 내가 금성엔터프라이즈와 이야기했을 때 토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안 했어. 너희가 뭘 잘못했어. 금성엔터프라이즈는 제 아버지의 회사예요. 나는 마침내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걸어들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김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새 여자는 주얼리를 끼고 있는 손을 떨렸다. 아버지는 당신의 회사를 돕기 위해 묵묵히 지원했지만 토지 권리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들이 모르는 거였을 뿐. 박 기자가 로비 구석에서 살짝 손짓했다. 카메라는 여실히 작동 중이었다. 시어머니가 내 앞으로 달려왔지만 매매 직원들이 그녀를 붙들었다. 이런 불량녀. 우리 민준을 속이고 토지도 빼앗아. 빼앗는 건 당신들입니다. 나는 고소장 접수 증명서를 꺼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제 서명 위조, 회사 자금을 개인 사용으로 전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어요. A사채업체에 5억 원을 빌려 개인 계좌로 옮긴 것도 증거로 확보했어요. 김민준의 입이 떨어졌다. 넌 어떻게 알았어? 당신의 재무팀 과장이 알려줬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거짓을 감싸고 싶지 않았어. 회사 재무보고서 조작 기록, 은행 대출 담보 조작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어? 문이 다시 열렸다. 이 팀장이 2명의 법무직원과 함께 들어왔다. 김민준 씨, 이수진 씨의 대리인입니다.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김 팀장에게 말했다. 이 계약은 무효이므로 즉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새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민준 오빠, 이게 뭐예요? 집은 안 살아요. 조용해. 김민준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나에게 돌아보았다. 수진아, 우리는 한번 이야기해. 돈을 더 주면 안 돼? 10억 원, 아니 15억 원까지.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 팀장에게 손짓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지난 5년간의 토지 사용료 7억 8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를 시작할게요. 그리고 당신의 회사는 곧 은행의 대출 취소 통지와 함께 자금 사태에 빠질 거예요. 김민준이 기둥에 기대고 쓰러질 뻔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러대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박 기자가 나에게 다가왔고 눈으로 잘 됐어라고 전달했다. 카메라의 빛이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제 청사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모델하우스에서 나온 건 오후 2시였다. 박 기자와 이 팀장이 나와 함께 걸었으며 카메라팀은 이미 현장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 돌아갔다.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첫 보도가 나올 거예요. 박 기자는 손을 내밀었다.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라 시청률 폭발할 것 같아. 은행 쪽 결정은 나왔어요. 나는 이 팀장에게 물었다. 햇살이 강했어서 모자를 살짝 눌렀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김민준의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바로 거절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 네, 은행에서 대출 전액 취소 통지서를 발송했어요. 이 팀장은 서류를 꺼냈다. 김민준의 회사 계좌도 이미 동결했고 담보로 걸었던 자산도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개인 카드도 사용 불가 상태가 됐어요.
휴대폰이 울렸다. 이하은의 문자가 왔다. 회사에 혼란스러워. 직원들이 대출 취소 소식 들었어서 모두 물어봐. 몇 명이 퇴사 서류 내고 있어? 사진을 보니 민준엔터프라이즈 사무실 안이 어수선했다.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거나 전화를 걸고 있었다. 금성엔터프라이즈 주식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기업도 걱정됐다. 토지 문제가 그의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원하지 않았었다. 아버지께서 미리 대비하셨어요. 이 과장이 웃었다. 토지 권리 문제를 공시하고 김민준과의 관계를 명확히 했어. 주식시장에서는 투명한 경영으로 평가받아 오히려 소폭 상승했어요. 오후 3시, 김민준이 7억 8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는 이 과장에게 강제 퇴거 신청을 지시했고 그는 즉시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때 JTBC 뉴스에 미리 보기가 나왔다. 한남동 고급 빌라, 토지 권리 다툼 속 불법 거래 폭로 김민준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픽셀 처리 없이 나왔었다. 친척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수진아, 뉴스 봤어. 그게 진짜야.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했어? 나는 모두 통화하지 않고 뉴스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만 보냈다. 7년간 나에게 던졌던 무관심과 비판에 대한 답변은 이 뉴스면 충분했다. 저녁 7시, 김민준이 나의 집 앞에 왔다. 그는 평소에 멋진 정장 대신 구릅다란 후드티를 입고 안경도 쓰지 않았었다. 수진아, 문 열어.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 그의 목소리는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회사가 망했어. 직원들도 떠났고 사채업체도 찾아와. 제발. 나는 인터폰으로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늙어 보였고 눈 밑에는 검은 자국이 있었다. 당신이 저에게 5억 원으로 감사히 여겨라고 말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는 인터폰 마이크를 닫았다. 관리인에게 연락해서 그를 쫓아내게 했다. 저녁 9시 JTBC 뉴스가 시작됐다. 모델하우스에서의 현장 영상, 김민준의 거짓말, 회사 재무 조작 증거가 차례로 방송됐다. 박 기자는 이혼 여성의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나의 이야기를 연결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나의 SNS에는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가 왔다. 이하은이 전화했다. 오빠가 사채업체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신고했어. 시어머니도 은행에서 저축금을 꺼내려다가 계좌가 동결됐다고 소리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다. 저는 새 직장을 구했어.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나는 베란다에 나갔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이조장의 문자가 왔었다. 법원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개회 결정이 났어요. 김민준과 시어머니 모두 출석해야 해. 나는 잘겠습니다라고 답장했다. 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차갑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법원에서의 최종 승리뿐이었다. 법원 앞 광장은 JTBC 카메라팀과 기자들로 붐볐다. 화요일 오전 10시 개회이지만 나는 9시에 이조장과 함께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증거 파일을 꼭 아는 손에는 살짝 땀이 차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한 법정이 아니라 위선과 불법을 처벌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김민준과 시어머니는 10분 뒤에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검은색 한복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화장도 제대로 바르지 않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김민준은 낡은 재킷을 걸치고 모자를 눌렀지만 허리가 구부러진 모습으로 평소의 자존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 뒤에는 세 여자가 숨어서 따라왔는데 눈물로 붉어진 눈을 감추려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향했다. 박 기자는 앞줄에 앉아 노트를 빠르게 쓰고 있었고 몇몇 이혼 여성단체의 대표도 와 있었다.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이 고요해졌고 우리 모두 일어섰다. 재판이 시작됐다.
이 조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 김민준 씨는 토지 사용권자인 원고 이수진 씨의 동의 없이 해당 지상 건물 매매를 시도했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는 토지 등기 부등본과 위조 서명 감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회사 자금 35억 원을 개인 사용으로 전용했으며 불법 사채를 받아 이를 은닉했습니다. 김민준이 갑자기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이수진이 나를 속였어. 그녀가 토지 주인이라고 미리 말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법관이 조용히 하시오라는 경고를 내렸다. 시어머니도 소리쳤다. 우리 민준이 잘못한 건 없어. 이 여자가 홧김에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그렇지. 7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합하나. 그녀의 외침은 빵청석에서 희미한 웃음으로 돌아왔다. 누가 모르는지 그들의 위선은 이미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었다. 증인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이 조장이 외쳤다. 문이 열리며 이하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회사 티셔츠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었고 재무보고서 원본을 들고 법정에 서 있었다. 김민준 사장은 매분기 재무를 조작했으며 이수진 씨 아버지의 투자금 2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계좌 거래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김민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새 여자는 얼굴을 숨기기 위해 팔을 굽혔다. 이하은이 제출한 USB 속 파일이 법정 모니터에 뜨자 김민준이 새 여자에게 준 명품 구매 내역과 사채 거래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다. 법관이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피고 김민준, 토지 사용료 7억 8천만 원을 이수진 씨에게 전액 납부하라. 추가로 불법 거래로 인한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 법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청파동 3길 빌라의 향후 10년간 임대 수익권은 이수진 씨에게 귀속한다. 김민준의 회사 재무 조작 및 서명 위조 혐의는 별도로 검찰에 송치한다. 아니요. 김민준이 법정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못 낸다. 회사도 망했고 계좌도 동결됐어. 시어머니는 기둥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 조장이 나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경매 예정된 그의 자산으로 충당됩니다라고 속삭였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수진 씨, 저도 김민준에게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았어요. 문서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늘 판결로 용기를 얻었어요. 고소할 거예요. 박 기자가 면접을 했다. 이 씨, 이 판결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나는 사진기를 바라보며 명확히 말했다. 남의 권리를 빼앗는 자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가 포기할 이유는 없다. 법원 밖에서 이하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는 검찰에 인계됐어? 시어머니도 은행 채무 때문에 집을 내쫓기게 됐어. 그녀는 손에 들어온 새 직장 입사장을 보여줬다.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할 거예요. 나는 이 조장에게 토지 임대 수익권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이 별장을 바꿀 거예요. 햇살이 나의 얼굴을 비추었고 광장 저쪽에서 JTBC 뉴스가 라이브 중계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개인의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시간이었다. 별장 개조 설계도를 받은 건 재판 끝난 한 달 뒤였다. 나는 아버지의 건설사 설계팀과 3주간 회의했고 결국 이혼여성 창업지원센터로 정했었다. 첫 층은 공용회의실과 카페, 위층은 개인 사무실과 기숙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혼 여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 부분을 창고로 쓰는 대신 아이 돌보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나는 설계사에게 지시봉으로 가리켰다. JTBC 뉴스를 본 뒤 연락한 여성 중 아이를 데리고 창업하려는 사람이 3명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안쪽 방은 법률 상담실로. 매주 이 조장이 봉사 상담해주겠다고 했어.
첫 번째 입주자는 박수진 씨였다. 30대 중반으로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친 뒤 그 빚을 물어오는 채권업체 때문에 집을 잃었다. 수진이 씨의 이야기로 용기를 냈어요. 그녀는 제과점 창업 계획서를 보여줬다. 여기서 제빵 수업도 열 거예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자들과 함께. 법적 지원 기금은 10억 원으로 시작했다. 김민준이 지불한 배상금 9억 8천만 원과 아버지가 추가한 2천만 원이 모인 것이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은 재판 당일 법원 앞에서 나를 찾았던 여성이었다. 김민준이 빌린 3억 원을 갚게 됐어요. 그녀는 고소 성공 통지를 보여줬다. 이 기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냈어? 정말 고마워요. 서울시 여성가족위원회의 자문위원 임명장을 받은 날, 이하은이 창업지원센터를 찾아왔다. 그녀는 새 회사에서 재무팀장으로 승진했고 월급 일부를 기금에 기부하기로 했다. 오늘 직원들에게 이수진 씨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들 모두 응원한다고 해. 그녀는 창고에서 나오는 제빵 향기를 맡았다. 박수진 씨의 빵 정말 맛있어. 문서 인큐베이팅 센터 개업식은 가을 첫날에 열렸다. JTBC 박 기자도 왔고 여성가족위원회 의장이 축사를 했다. 이수진 씨는 개인의 아픔을 힘으로 바꾸고 다른 여성을 돕는 모범입니다. 그 순간 19개의 스타트업 입주자들이 함께 박수를 쳤다. 그들 중에는 디자이너, 개발자, 컨설턴트 각자 다른 이유로 이혼했지만 지금은 함께 앞으로 가고 있었다. 개업식이 끝난 뒤 우체국에서 등기 편지를 받았다. 보내는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봉투를 만져보니 속은 편지지였다. 나는 별도의 확인 없이 반송 표시를 붙여 돌려보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 나는 이제 그들의 세계와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저녁에 인큐베이팅 센터 카페에서 나는 박수진 씨의 베이킹 클래스를 구경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여성들이 웃으며 케이크를 만들고 이하은은 재무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문자가 왔다. 수진아, 너가 만든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야. 나는 카페 창문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빌라에 비쳐 있고 각 창문에서 빛나는 모습이 보였다. 7년간의 억울과 아픔은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 이 많은 여성의 희망으로 변한 것이다. 나는 손을 모으고 빌었다. 이곳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행복하게 끝나기를. 다음 날 아침, 인큐베이팅 센터 문 앞에는 모르는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봤어요. 제가 운영하는 장난감 가게를 이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주고 문을 열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복수,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이다.